막다른 주식 시장에 탈출구는 없다. 진정한 수익을 위한 진짜 승부를 벌어봅니다. 성공 투자를 위한 런! 다른 주식 그라운드에 찾아오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전 주식 그라운드의 지킴이 아나운서 김을지입니다. 오늘도 달라 주식 그라운드 함께해 주실 감독님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라 주식 그라운드 오늘도 최동기 감독님과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SCL 2분기 리뷰를 앞두고 MSCL 한국 지수에 대해 새로 편입될 종목에 대한 관심이 현재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늘 10일 공개될 MSCL 분기 리뷰에서 한국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많은 종목들이 지금 빅히트와 녹십자 등이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MSCI 한국 지수에 지금 만약에 빅히트와 또 이 녹십자가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MSCI에 대해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감독님께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SCI는 이제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넷의 약자인데 네. 사실 이제 세계 지수를 이제 어떤 표본으로 삼는 거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신흥 시장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지수는 보면 전체로 봐서는 선진국 지수는 한 23개국, 네. 그다음에 신흥국은 약 28개국에서 네. 51개를 이제 기준으로 하거든요. 네. 지금까지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가 포스코 우량주들이 대거 편입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기준이 뭐냐면은 편입을 하려면은 이제 유통 시가총액 기준하고 시가총액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시가총액은 이제 약 컷오프 시가총 1.8배거든요. 그러면 네. 약 한 4조 6천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통 시가총액은 이제 약 한 2조 3천억 정도를 충족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충족하는 거는 이제 대부분이 이 녹십자하고 이제 빅히트를 예상을 하는데 네. 실제로 이게 100% 된다고는 다 증권사 얘기를 못 해요. 다 반반이거든요. 될지 안 가봐야 아는 될지 모르겠죠.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 좀 뭐 여러 가지 뭐 빅히트, 녹십자 뭐 전에 SKC라든가 뭐 여러 가지 HMM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녹십자하고 빅히트로 압축되는 모습이에요. 어. 근데 실제로 이제 편입될 줄은 아직 모르는데 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MSCI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느냐가 문제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확실하다 하면은 이제 분명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지금 통계를 보면은 보통 이제 20일을 전후로 해가지고 보통 수익률이 한 8.3%로 되는데 네. 또 작년에 이 경우에 이제 공매도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죠. 보면 뭐 20에서 36%라고 얘기하는 데 있고 어떤 데는 뭐 15%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는데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발표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네. 발표하기 전에 미리 찍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네. 그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또 낭패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수익률을 좀 낮춘다면 일단 발표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매수를 해도 늦지는 않다. 그리고서 이제 매도 시점 보면 이제 실제로 편입일 날이 26일이니까 네. 그때 전후로 해서 매도하는 전략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은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그래요? 됩니다. 예. 일단은 빅히트와 녹십자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일단은 이 지수에 편입이 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그쵸. 외국의 대형 펀드들은 이 지수 가지고 조금 자금을 그쵸, 분포하죠. 그래서 이거에 이제 추정 이제 되는 자금이 한 2억 불, 3억 불 정도 되는데 오. 제가 볼 때는 종목당으로 봤을 때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가 오, 분명히 이제 그래요? 유입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분명히 오를 수 있는 요인이 되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할 여기서 이제 빠지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종목 가지시면 이제 또 매각을 해야겠죠. 즉 네. 예상되는 건 이제 뭐 오뚜기라든가 아. 현대해상화재, 그다음에 이제 LG 생활건강 우선주 이런 그래요? 종목들이 이제 편출된 후보로 나오거든요. 또 네. 현대해상도 있는데 사실 이제 보면은 이제 들어가는 것만 신경을 쓰는데 나오는 이제 빠지는 것도. 종목들. 그쵸,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빠지는 종목들도 사실은 이제 발표가 되면은 빠지는데 네. 또 어느 정도면 한두 달 지나면 다시 반등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우리가 편입 종목에만 관심을 갖지만 네. 빠지는 종목들도 어느 정도 좀 하락이 좀
가속화돼서 어떤 바닥을 형성되면은 네. 그때 빠졌던 종목들을 그때 담을까요? 사는 게 이제 그것도 전략이 될 수가 어쨌든 있습니다. 한 달 뒤에는 다시 조금 올라오는 그렇죠. 모양새가 예. 나오니까 예. 그게 이제 그 후보군으로 지금 3개를 집어주신 예. 게 오뚜기, 현대해상, 그다음에 LG생활건강, 우선주 맞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해놨다가 우리의 또 하나의 또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MSCI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오전장 그라운드 상황 점검하러 돌아오도록 할게요. 주식 그라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전장 그라운드 상황 점검해 보실 텐데요. 뉴욕 증시도 이제 게임스탑 등의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계속해서 조금 상승을 하는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증시도 지금 코스피 지수가 장 시작 이후에 이틀째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고 오늘도 계속해서 흐름이 좋습니다. 여기다가 외국인의 매수세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 계속해서 좀 지켜볼 만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지수 확인해 보시면 먼저 코스피입니다. 현재는 0.9% 상승하면서 3,124선, 지금 3,100선을 넘어서면서 잘 안착을 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코스닥도 현재 0.37% 올라가면서 967포인트 지켜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면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소폭이지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현재는 764억 원 정도 매수세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이고요. 기관은 1,167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반대 양상이죠.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개인만은 1,696억 원 매수세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시총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면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좋습니다. 코스피 삼성전자 현재 0.36% 상승하면서 84,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탈리아 친환경 쇼핑몰인 그린피스의 또 공식 파트너로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린피네요. SK하이닉스는 다시 좀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현재 0.38% 하락하고 있고요. LG화학은 1.87% 올라서고 있습니다. 어제 큰 폭으로 올랐던 네이버 오늘도 그래도 다행히 빨간불을 계속해서 켜고 있습니다.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가져가면서 36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시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주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또다시 애플과 관련한 지금 협력 소식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다시금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3.53%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기아차 오늘 굉장히 무섭죠. 기아차의 그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12%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5% 넘게 올라서고 있고요. 그 밖에 LG전자와 LG생활건강도 2%대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시면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가 모두 다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각각 1.3%, 1.6%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CJ는 역시나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2.32% 상승하면서 17만 6,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2차 전지 관련해서 다시 부각을 받는 모습이죠. 오늘 2차 전지 자동차 부품주, 반도체 관련주들 일제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2.2% 상승하고 있고요. CJ ENM 0.44% 올라갑니다. SK머티리얼즈도 역시나 반도체 관련해서 오늘 상승 탄력 받아가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0.5% 상승하면서 32만 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휴젤도 지금 1.78%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LNF가 또 굉장히 두드러지게 급등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네요. 13.27%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시각 지금 특징주를 좀 확인해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자동차 대표주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도 일제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신이 22% 급등하고 있고요. 상신 브레이크와 평화전공도 19%, 16% 급등하는 모양새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굉장히 강세 흐름 보이고 있으니까요. 오후장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특징주까지 짚어드렸습니다.
네, 주식그라운드 이 시각 증시 상황과 특징주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독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감독님, 우리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 좋습니다. 3월일째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네네. 외국인이 뭐 소폭이지만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기분 그렇죠. 좋고요. 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어제도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우리 이 시간에 그다음에 이제 오늘도 이 시간에 외국인들이 소폭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기아 애플차 관련해 가지고 애플이 이제 4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기아차 거의 뭐 10% 이상 상승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그 형님들이 오르면은 그쵸, 이제 동생들 동생들도. 이제 부품주들이 따라서 올라가는데 오늘은 네.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확연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동차 이거는 뭐 기아차, 애플도 있지만 뭐 수소차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밸류 체인을 자동차를 보면은 뭐 부품이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 그래서 부품주들이 이제 최근에 좀 하락하는 모습에도 오늘 갑자기 회복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향후에 뭐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순환매에서 오를 수가 있으니까 조선 제가 볼 때는 기자재, 이제 네.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 주식이라는 항상 이제 보면은 대부분이 오를 때 사고 빠질 때는 못 사요. 맞아요. 그 100% 거의 뭐 100%는 아니고 99%가 네. 이제 우리가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이 종목을 사야 된다면서 딱 목표가인데 그보다 빠지잖아요. 그러면 네. 사야 되는데 네. 더 빠질까 못 사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러면 내가 처음에 목표했던 가격이 와도 못 사다가 또 2, 3일 오르면 그때 쫓아가가지고 고점에 잡아서 또 이제 상투 잡는 경우가 많은데 네. 항상 제가 뭐 지난 한 번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뭐 삼성전자나 대형주들도 네. 3일 파란 버리면 사야 된다. 맞아요. 그런 거의 팁 주셨죠. 비슷해요. 뭐 3일 아니면 4일이거든요. 그럼 이틀 오르면 팔아라. 네. 그러면 이제 뭐 파는 거는 자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진입 시점 자체는 네. 이게 빨간불을 때 사면 거의 그 손해볼 확률이 더 커요. 물론 이제 우리가 고점을 갱신한 종목들은 네. 뭐 따라가서 잡아서 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확률로 봐서는 그 저점에서 잡아야지 네. 고점에서 잡으면 저희 물릴 확률이 크기 때문에 항상 파란불 날 때 사라. 그럼 네. 오늘 예를 들어서 기아차 12% 오르는데 네. 이거 사겠어요? 사시는 분은 있겠죠. 급한 사람들은. 그렇죠. 네, 기아차- 지금이라도 잡겠다. 그렇죠. 이런 근데 분도 이제 계실 이런 수 거는 있죠. 이제 물론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네. 실패할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 빨간불일 때 못 사네 이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네. 일단은 이제 그 외국인들이 좀 그 환율이 오늘 많이 밀렸거든요. 지난번에 보시면 거의 1,120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1,112원 그러네요. 오늘 빠지네요. 70전이 빠졌는데 네. 일단은 중요한 건 이제 환율의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120원 돌파하고 가면 또 이거 외국인들이 들어올 확률이 낮다고 그래요? 했는데 이제 환율이 다시 좀 하향 추세에서 가니까 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네. 오늘 흐름 봐서는 뭐 코스피도 다시 3,100선 돌파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지금 뭐 966인데 지난번에 이제 장중에 1,000수닥 1,000포인트 찍고서 내려오는데 네. 그만큼 이제 이게 우리가 그 이 지수에서는 00 끝에 그 0 두 개 붙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3,100도 뭐 3,000원 세 개니까 더 이렇는데 네. 이제 3,100원 이제 두 개고 그다음에 이제 3,200을 향해서 가는데 네. 이게 또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코스닥이 보면 이제 이게 종목들이 막 이렇게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는 계속 반복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의 경우에도 일단은 좀 파란불이 한 2번, 3번 나오면은 네. 그때 이제 자기가 어떻게 사고 싶은 종목들은 그때 담갔다가 그래요? 어느 정도 올라면 파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게 계속 뭐 들고 있어도 뭐 좋은 시장이지만 네. 만약에 어떤 단기적인 흐름을 탄다 하면은 일단은 좀 빠질 때 사가지고 오를 때 파는 전략도 괜찮고 워낙 종목이 뭐 지금 워낙 많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이거 다 잡고 보면 다 싶어요. 잡으려면 100 네. 정도도 더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사실 관리도 힘들고 그럼요. 금액 자체가 감당이 안 이제 되죠.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전략에서 제가 볼 때는 모르는 종목보다는 네. 자기가 아는 종목을 일단 선정을 해서 그거를 어떤 그 우리가 많이 좀 빠지거나 이럴 때 들어가서 하는 게 성공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감독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전략이면서도 참 이게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도 괜찮을 때가 있다. 그렇죠. 예, 그럴 맞습니다. 때는 언제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신고가를 갱신할 때는 일단은 신고가를 경신했을 때요? 그때는 이제 오, 쫓아가는 거죠.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찍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아. 근데 이제 그런 전략은 또 나름대로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오르는 게 계속 오르다가 언제 네. 꺾일지 모르잖아요. 다행히 이제 계속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네.
내가 사자마자 꺾일 경우에는 이제 그거는 황당하니까 어느 정도 내가 네. 이 가격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 가격이 아니면 내가 손실 금액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겠다고 정한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저가 매수 전략은 왜 중요하냐면 이제 네. 어떻게 오르다가 막 흔들거든요. 맞아요. 그 흔들면 정신 이제 못 차리잖아요. 그게 저점에서 잡은 사람들은 흔들릴 때도 버틸 수가 있는데 괜찮죠. 좀 고점에 잡은 사람은 흔들릴 때 그냥 이거 더 빠지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라도 던져야겠다. 손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심리적으로 그 저점에 사서 흔들릴 때 버틸 수 있는 거랑 그때 못 버티는 거와는 큰 차이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버텨가지고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주식은 그래요. 네. 이제 우리가 보면은 사가지고 바로 수익이 나면은 별로 수익이 안 나요. 바로 팔고 싶은데 네. 일단 샀다가 물리면은 그게 오히려 수익이 더 많은 경우가 많아요. 이제 왜냐하면 맞아요. 이제 그 종목들을 보면 횡보하거나 이제 오래 걸리니까 네. 내가 이제 연구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공부를 하게 이제 되니까요. 공부를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올라올 때 보면 이제 이게 내가 이제 대충 감이 잡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매도 타임을 자기 나름대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네. 일단은 사가지고 바로 수익이 나는 것도 좋지만 네. 일단 물려봐야지만 수익은 더 크게 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어차피 이거는 뭐 경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잘 명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감독님께서는 항상 그 공부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산 종목이 향후 어떤 비전과 전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영업이익과 실적을 냈는지 계속해서 면밀하게 좀 공부를 하시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물리지 않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남기면서 저희는 잠시 뒤에 최동기의 이슈 킹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그란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동기 감독님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죠. 최동기의 이슈킹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오늘과 내일 2시간 동안은 증시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져오셨을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해볼까요? 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2000년대 이제 주식시장인데요. 사실 이제 2000년대부터는 이제 그 사건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시간을 우리가 펀드 매니저는 지난주까지 이제 완료를 했고 네.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이제 좀 시간을 갖는 거를 했는데 네. 일단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2000년대인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역사라는 건 끊어지면 안 되니까 네. 지난번에 한 걸 조금 복습한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는 보면 이제 EPS가 주요 투자 지표로 활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금리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활용을 보면 세계 증시가 상승을 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2003년부터 4년 동안 상승 랠리가 있었다는 거. 지금하고 비슷하죠. 저금리 시대.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2,000포인트 돌파했다. 그리고 이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금융위기가 임해서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다. 네. 그리고 이제 장기 적립식 투자가 대세가 됐다. 이거는 이제 종합을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9.11 테러 2001년, 월드컵 2002년, 그다음에 이제 2003년에 카드사 경영 위기,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500조 돌파한 게 2005년, 그리고 이제 2,000포인트 돌파한 게 2007년 쭉 있는데 네. 지난번에 한 건 이제 9.11 테러로 해가지고 한 달 만에 회복이 됐다는 거. 네, 왜냐하면 맞아요. 이제 경제 외적 외적인 사건으로는 거니까. 바로 이제 회복이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형 성과 주가도 쭉 말씀드렸고 네. 약세장일 때는 이게 회복하는데 오래 걸린다. 그래서 IMF 때는 약 한 1년 6개월에 올렸고 IT 버블 때는 1년 3개월. 평균적으로 1년 이상 걸리네요. 네, 신용카드 대란 때는 1년, 그다음에 모기지 사태 때는 2년이나 걸렸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세계 증시 상승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고 지난번에 이제 투자 지표 EPS 증가율하고 자기 자본 이해가지고 삼성 테크인 지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바뀌었고요. 네.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이제 저평가 가추자가 이제 아모레지, 롯데칠성, 신세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돌아온 뭐 장하섬 펀드여가지고 이제 대한하섬 여기까지 지난번에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2000년대 계속 돌아가는데 네. 이제 주식의 새로운 투자 기준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PER, PBR은 계속 나와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ROE,
ROE라는 건 자기 자본 이익률이거든요. 네. 그럼 내가 이제 단기 순이익에서 평균 자기 자본을 해서 나눈 게 자기 자본 이익률 ROE인데 이게 이제 어떤 때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3번에 보면 PBR을 계산할 때 네. 주가 순자산 비리 PBR인데 이거를 쭉 역산을 하면은 PBR은 퍼에다가 ROE를 곱한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분자 분모 산수에서 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은 이제 주당 순이익을 각 분모를 하니까 그러니까 PBR은 원래 주가 나누기 1주당 순자산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각각 주당 순이익을 나누면은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은 퍼가 될 거고 그다음에 1주당 순자산 나누기 주당 순이익을 역사를 하면 ROE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PBR을 계산할 때 우리는 이제 퍼하고 ROE로 이렇게 합산해서 같이 볼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도 펀드매니지 시간에 우리가 퍼 가지고 안 되니까 성장률 개념, 전체 G를 얘기했었죠. 네. PEGR가 이제 그런 이제 개념이 기준이 세워졌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출액 비율, 이건 주가 나누기는 1주당 매출 PSR이고 그다음에 EV, EBITDA는 계속 얘기했었죠. 이것도 이제 계속 되는데 네. 이 지수 자체는 뭐냐면 지표는 낮을수록 저평가고 아. 높으면 공가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오.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역사로 돌아와서 2달 동안에 14배가 폭등한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줄기세포 관련주 해가지고 테마주 해가지고 이제 황우석 박사 네, 그때 이제 줄기세포 나와가지고 진짜 핫했죠. 요게 이제 종목명이 하도 오라니까 이제 삼성 PNC, 삼성 LS 지금 이제 리더스 코스메틱으로 바뀌었어요. 아, 삼성 PNC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네, 종목이 이제 왜냐하면 이제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그쵸.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이제 줄기세포 테마주여가지고 이제 황우석 연구팀이 배아줄기세포 성공 기사가 나왔었죠. 네, 그래서 맞아요. 요거는 이제 줄기세포가 뇌간, 폐,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신체 기관을 발생할 수 있는 기본세포라서 이제 난치병 치료에 획기적인 기로 나왔었죠. 네. 근데 이제 그때 보면 이제 삼성 PNC가 원래는 이제 골판지와 골판지 상자 제조회사예요. 오, 골판지 회사 지금 전혀 다른 쪽이네요. 예, 근데 이제 이때 얘가 어떠냐면은 2003년 1월에 상장이 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계속 상장하고도 주가가 1,000원대 안팎으로 놀다가 이제 줄기세포 벤처기면은 퓨처솔 뱅크하고 파미셀에 20%씩 지분 투자라는 게 알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2004년에 10월 20일 1,410원 한 게 네. 2,000원 이후에 49,100원. 그러니까 와. 무려 4개월 당에는 35배 상승했는데 네. 실제로 이게 이제 그 6월 3일에 또 뭐 무상증자 받고도 계속 49,000 유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약 한 70배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네. 2000원도 말대 논문 조작 사건으로 해가지고 이 사건이 이제 터지면서. 10,000원 이하로 추락을 했는데 네. 그때 제가 이제 이 황우석 그 카페 운영하시는 분을 어떻게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면서 이제 네. 다른 일을 만나서 자기가 이제 여기 카페 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피해자이신 거예요? 그쵸, 일단 카페를 관리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네네네.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네. 거품목을 얘기하는데 일리가 그러셨겠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 그때 카페에 가입을 했어요. 아, 정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황우석 박사를 이제 이게 뭐 문제되니까 부당하다 막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논점은 뭐냐면은 네. 이제 그 황우석 박사를 옹호하는 팀은 황우석을 시기하는 세력이 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황우석 박사는 서울대 수의학과고 네. 이제 수의학과 박사가 감히 이제 그 반대 세력이 이제 서울대 의대 출신이라고 왜냐하면 이제 근데 줄기세포 가지고 그쵸, 이제 얘기하니까요. 의대 출신을 봐서는 이게 수의학과 한참 아래거든요. 자기네가 보기로 하지 이제 그런 아이고. 게 있다고 이제 카페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듣기는 결론은 그때 이제 나온 게 뭐냐면은 네. 이런 식으로 갈 거다. 이제 줄기세포 관련해서는 저 무혐의 이런 거 되겠지만 결국에 이제 횡령이나 이런 걸 갈 거였더니 실제로는 횡령 등으로 해서 갔는데 맞아요. 그때 이제 거기 카페 그 직위 얘기는 뭐냐면 이제 황우석 박사가 돈이 좀 많았으면 예를 들어서 투자 많았으면은 줄기세포를 수십 개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워낙 표본이 작으니까 네. 표본이 작다면 그게 이제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때 이제 그 카페 지기가 말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네. 진짜 투자금을 많이 받아 줄기세포를 해서 그때 뭐 7개인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한 70개나 이제 100개를 만들었으면은 그런 일이 없었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공을 그쵸 성공을 했을 거라 했는데 이제 그게 아쉽다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 나중에 그거 가진 논문 쓰고 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논문 자체가 위조면 그건 굉장히 큰 죄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논문 조작을 인해 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횡령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제 네,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그때 이제 처벌을 받는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그때 그 사건을 이제 황우석 그래가지고 이게 보면 무려 35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4개월간 차트 2004년도 시작해가지고 2000년도까지 거의 뭐
3만 원까지 오른 거죠. 이거는 이제 중자 관련해 가지고. 근데 리더스 코스메틱이 또 2015년에 이렇게 올랐는데 이걸 모르겠어요. 제가 공부를 못 해가지고 리더스 코스메틱에서 이제 이게 황호석 관련 네. 박사 관련지였다는 거. 근데 요즘에도 종종 이렇게 줄기세포 이슈가 조금 나오면 그쵸, 네, 예, 예. 이렇게 부각받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타 종목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이제 SCF라고 사조 동안 이 종목도 오르고 그다음에 마크로젠 조화작이 있었는데 네. SCF는 11일간 연속 상한가를 와. 쳤어요. 그래서 2004년 12월 13일 날 1,600원에서 2005년 2월 15일에 22,900원까지 갔는데 네. 이 종목 역시 6일 연속 하한가 치면서 거의 이제 원위치로 됐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타 업종 바이오라든가 무선 인터넷, 위성 DMB, 창투사, 와이브로, 태양광, 풍력. 그러니까 이때도 테마가 또 형성이 됐던 거예요. 네. 그런 쪽으로. 그래서 보시면은 사조 동화는 2달 동안에 무려 14배 상승했다가 다시 원위치 됐죠. 2달 14배. 와. 이런 차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네요. 사조 동화 차트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4년 5년에서 이제 상승률이 높았던 테마 관련주는 RNL 바이오가 줄기세포 관련주여가지고 요게 한 25배 올랐어요. 약간 진짜 바이오는 오르면 그렇죠. 무섭게 오르네요. 5개월. 그다음에 이제 이노셀이 현 HLB거든요. 네. 요게 이제 2004년 11월에 500원 하던 게 2005년 7월에 17,700원, 35배 올랐고요. 네. 코미팜 지금 있죠. 항암제로서 요거는 2004년 7월에 2,200원인데 2005년 3월에 55,700원. 약 25배 올랐고요. 조화제약도 역시 15배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노 GDN도 이제 HLB로 통합이 됐는데 네. 이 종목은 이제 2004년 11월에 2,000원에서 2000원 7월에 25,900원, 13배 올랐고요. 네. 서화 정보통신 와이브로 해가지고 2004년 10월에 740원 하던 게 2005년 1월 26일 9,810원. 약간 이제 13배 올랐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어떤 제약 바이오에 대한 환상이 있는 거예요. 네, 지금도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그쵸, 같아요. 제약 바이오 투기가 아니라 베팅하는 게 네. 과거에 이렇게 뭐 10몇 배 오르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불과 뭐 1년도 안 걸리니까는 그런 기대감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실제로 또 작년에도 성공한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테마주들에 대해서 이 열광하는 이유가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막 오른 게 그쵸, 있으니까. 우리가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그렇죠. 어차피 뭐 주식에서 뭐 일어나 따나 어차피 없어 생각하고서 일어나 따나요? 한번 그냥 베팅을 한다 하지 이런 게 이제 결과 나올 수가 있는 이왕이면 거죠. 상승률이 높은 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금액이 크면 못하지만 금액이 네. 작으면은 뭐 하실 수 있죠. 없어도 된다 그렇죠. 해가지고 이렇게 네. 하니까 그런 게 오히려 크게 대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테마제 허화실, 그 테마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렌즈로 우리 초등학교 때 햇빛을 쬐면은 불이 나잖아요. 네네네. 그런 원리예요. 확간은 팍 타올랐다가 이제 게릴라 들었다가 확 꺼지는 거죠. 네. 그 이제 2000년 이후에 증시를 주도한 테마제라면 정리를 해보면은 2000년에는 이제 차세대 이동통신, 그렇죠. 그다음에 인간 개념 프로젝트 유무선 통신 장비가 있었고요. 네. 2001년대는 디지털 방송 구제역. 이제 구제역이 2001년도부터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9.11 테러 게임 엔터도 그때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02년에 이제 월드컵, 금강개발, 이라크 전쟁, 무선 인터넷,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도 2002년대 이미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3년대 사스, 그다음에 중국 관련주, M&A 신행정 수도.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행정수도네. 근데 온라인 교육도 요새 뜨지만 네. 그 당시에 테마주가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2004년에는 이제 AI, 이때부터 광우병, 나왔군요. M&A, 원화강세, 쓰나미, 고유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2005년도는 이제 줄기세포 해가지고 제약 바이오, DMB, 무선 인터넷, IT 부품, 엔터, 온라인 교육. 그다음에 이제 2006년에 지주회사, 뭐 조선주, 조선기자재. 그래서 2006년에는 기자재들이 엄청 올랐어요. 조선주로. 그다음에 이제 자원개발, 네. 와이브로 장하성 펀드. 그다음에 2007년 8년은 한미 FTA, 지주회사, 바이오디젤, 2차전지, 태양광, 자통. 그러니까 2차전지도 그때 이제 나온 거예요. 2차전지도 태양광 그때부터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주회사도 가끔가 이렇게 테마로 형성이 되거든요. 네. 그것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2009년인데 자전거 그것도 유행했어요. 음원 음반, 2차전 인터넷 포털, TFT, LCD, 스마트폰 부품, 전기차. 그래서 전기차도 이제 10년 전에 이미 2009년도에 이제 테마가 형성됐었고요. 2010년도에는 이제 애니메이션, 화장품, 태양광, 핵융합, 반도체 장비, LED 장비 쭉 있는데 일단 2010년까지만 제가 정리를 했고요. 네. 그럼 이제 테마주가 이제 기승을 모여서 어떤 게 되느냐?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단타 매매하고 미수 매매. 이거 네. 아시나요? 미수 매매는 모르시죠? 미수매매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단타 매매는 뭐냐면 이제 오늘 사서 오늘 파는 그렇죠. 내일 파는 계속 바쁘게 움직이는 거죠. 파는데 네. 미수는 뭐냐면은 이제 오늘 살 때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있으면은 네. 그 2,500만 원까지 살 수가 있어요. 아. 미수를 2.5배까지 해줘요.
그 대신에 수도 결제일에 이제 그거를 갚아야 되니까 네. 미수를 겪으면 이제 바로 어떻게 돼요? 바로 이제 그 크게 그러니까 신용이 안 되는 종목, 신용도 2.5배니까 네. 신용이 안 되는 종목을 이제 미수를 걸거든요. 그럼 그걸 바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만약에 이제 테마주를 미수를 걸었는데 40% 빠졌잖아요. 그러면 2.5배 곱하면은 100% 하락하니까 깡통 제로가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거네요. 그 신용도 마찬가지. 신용도 그래서 위험한 게 이제 2.5배까지 사람들이 내가 가지는 거에 2.5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반대 매매가 돼서 깡통이 되는 거죠. 이번에 그러네요. 이제 우리 그 게임스탑도 그 쇼트 퀴즈가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이제 계속 빠지니까 이제 반대 매매가 당하는 거죠. 네. 마찬가지. 신용도 맞아요.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미수를 발생하면은 네. 30일간 미수 거래가 안 돼요. 미수를 한번 발생시키면 대신에 이제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봐줘요. 예를 근데 이게 이제 2007년부터 시행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제 주식하시다 보면 단타하시는 분들 미수가 발생되면은 그 30일 동안 미수가 안 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아셔야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그 좀 미수가 안 나도록 네. 이런 위험한 거는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든지 안전한 게 좋습니다. 40% 빠지면 그러니까 고점 테마주 고점에서 상한가에 샀는데 그날 하한가 하면 그냥 그대로 깡통이죠 하루 만에. 그러네요. 바로 미수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때는 다단계식 주가 조작이 있었는데 이제 루버하고 UC 아이코스인데 네. 루버라는 회사는 뭐냐면 이제 자본금이 50밖에 안 되는데 이제 자동차용 베어링 제조 회사예요. 그래서 매출액이 220원 적자가 무려 15억 되는 회사인데 되게 큰데요. 이제 계좌를 700개를 이용했는데 이는 뭐냐면 이제 어떤 그 보험사에 그 조직을 설계사들 조직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1차 모집하면은 이제 종목을 1,000원에 사는 거예요. 네. 그럼 또 2차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2,000원에 해가지고 2,000원에 팔아가지고 1차 매수에 100%를 그래서 주고 다단계식이에요. 그다음에 3차 모집 잡는데 4,000원에 매수해가지고 그러니까 2차 매수에 100% 주니까 점점 이거 100% 받으니까 그러니까요. 막 자금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금융 쪽에 보면 피라미드 해가지고 이런 위험하네요. 다단계식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조금씩 나오는데 일반인들은 이제 혹하니까 모르는 네. 거죠. 왜냐하면 이제 100%를 주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두 번 성공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그럼 더 많이 끌어다가 그쵸. 가죠. 그러면 이거 내가 두 번이나 먹다지 막 통장 보조하니까 그러니까 있는 돈 이제 없는 마지막에 돈 막. 이제 막차 타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망하는 건데 그러네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10개월 만에 57배를 상승했어요. 근데 원래 주가로 가는 거는 3개월 만에 원위치가 됐는데 2006년 6월에 900원짜리 주식이 2007년 4월 20일 날 51,400원까지 갔어요. 와, 다단계 무섭네요. 그렇죠. 근데 작전석인데 제2 그룹이거든요. 네. 제2 그룹이 이제 그때 부회장이 아마 여기 김영모라는 사람인데 김영모 빵집이 아닙니다. 갑자기 빵 먹고 싶네요. 선행적으로 이제 다단계 회원을 이용하여 이제 계좌를 개설했는데 네. 이제 회원들이 눈뜨고 당한 게 뭐냐면 이제 공인 인증서하고 보안카드를 뺏어갔어요. 어머, 그러니까 이제 계좌 개설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 왜 뺏어가요? 그 이제 그런 거 이제 이게 작전 세력이 일부러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2015년에 출소를 했는데 네. 다시 주가 조작 시도를 했는데 이제 실패했다는 얘기가 와요. 와, 진짜 실패한 대단하신 거는. 분이네요. 근데 한 번에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 버릇을 못 부려요. 그죠, 그 또 맛을 나와서. 봤으니까요. 그쵸, 또 해요. 네. 아이고. 그다음 이제 UC 아이콜스는 이제 여기엔 또 외국의 금융기관 직원이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140개 차명 계좌를 이용했는데 약 2006년 11월부터 6개월 약 24,000원, 와. 28,000원 약 한 열 몇 배가 그쵸. 올랐어요. 와. 6개월간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다단계. 요게 이제 그 루버 주가거든요. 10개월간에 50% 이렇게 상승했는데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빠질 때는 점하까죠. 점하. 그런데 어떤 재료가 없이 이런 차트를 보면 누구나 이거 약간 냄새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주가가 오르니까 네.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지. 뭐. 그냥 내 수익만 생각하고서요. 그렇죠. 이렇게 돈을 벌어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51,400원까지 갔으니까 네. 그 전에 뭐 4만원에 들어간 사람도 수익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흥분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빠지는 거는 보시다시피 그냥 그러니까요. 이게 점 하한가는 뭐냐면 기세 하한가 매수자 없이 빠지잖아요. 이 무서운 기세한가까지. 이게 그때 이제 루버가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그때 이제 와, 저는 이것만 봐도 어떻게 여기를 계속 들어가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팔지를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그쵸, 있죠. 다 그리고 이제 빼앗겼으니까. 돈을 주니까 그 이제 다단계 이런 것도 초기에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초기에 네. 뭐든지 초기. 이거 중간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쵸.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뭐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위험하니까. 다단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 뭐 다른 얘기인데 네. 그 논리가 뭐냐면 이제
계속 뭐 한 명씩에 쭉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당 회원에서 3,000몇 명이 됐어.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뭐 5천 명 가입하면은 그러면 3,000몇 명이 6천 명 돼서 그 다음에 누가 가입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 이게 다단계 그게 허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처음에는 뭐 한 명 되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네. 어느 정도 가가지고 포화 상태야. 우리나라 인구가 다 가입했어. 그럼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럼 이제 우주로 가나요? 그래서 요즘에 로켓 발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개발하고. 다단계 허점이 그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요. 한번 빠지면은 진짜 네. 그게 객관적인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다단계로 해서 망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다른 얘기인데 네. 제가 이제 그때 현대증권 기획실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놀란 게 그 저는 이제 현대 그룹이 어떤 면에서 이제 그 뭐 지금 현대차 그룹은 살아 있지만 네. 그때 제가 이제 놀란 거는 현대 그룹에 이제 종합기획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이 다단계를 하는 거예요. 수익이 되셔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놀란 거라 가지고 이제 기획실이 이제 산하에 네. 그 뭐 증권이고 뭐 기획실 직원들이 또 다단계야. 어머.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룹사에 종합기획실에서 그룹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다단계라는 거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룹이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망했는데 보면 그때 종합기획실 직원이 막 다이아몬드도 있고 그랬거든요. 어머, 진짜요? 그리고 그 막- 유명한 다이아몬드. 네, 그 증권사 직원들도 막 그 모임 안에 토요일 날 오라 그러고 막 이러고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현대그룹이 이거 망하겠다 했는데 망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종기실에서 왜 그런 일을 했었을까? 그럼 과연 그러니까요. 관리가 안 된 건지 아니면 그 미서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 명의 저는 미꾸라지가 물을 흘린 거 아닐까요? 그쵸. 그때 다단계가 유명한 게 뭐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가장 다이아몬드가 뭐더라?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죠. 네. 그게 지금 그러니까요. 현재 커요. 아메. 맞아요. 아메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뭐 요새 뭐 다단계도 많은 것 같은데 혹시 하게 되면 초창기 하시고 아유, 안 하시는 게 막차에 나지 가장 마시고 좋죠. 안 하는 게 좋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현대그룹도 그 종합기획실 직원들이 거기 가담을 많이 해서 결국은 계열사도 전파가 됐고 저는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우리 감독님 이게- 빠지지 않으신 게 대단하네요. 저는 한번 교육 갔다가 이게 네. 막 논리적으로 안 맞더라고. 그래서 이제 안 했는데 역시 있을 때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현대그룹이 제가 볼 때는 그런 그런 게 영향을 받았다. 영향을 받은 건 뭐 네. 이것도 제 방송 들으실 만에 또 뭐 고소할지 모르지만 에이, 어쨌든 뭐 그런 위험성이 경우가 있긴 있었어요.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뭐 삼성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하면 안 된다. 특히 종합기획실에서 그룹을 아우르는 직원들이 그쵸. 그걸 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내 맡은 일을 해야지 그 번외 네. 거를 하면 안 갑자기 되는 건 다른 얘기하다 사실이죠. 시간이 많았는데 네, 이제 다시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서 네, 공룡들의 전쟁 인터넷 포털 기업인데 네. 이게 이제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이게 2014년 6월 기준이에요. 존을 나온 건데 이제 그때 왓츠앱이라고 이제 페이스북이었고 모기업이 네. 위챗은 중국 텐센트, 라인은 이제 네이버 알죠. 그다음에 그 카카오톡, 네. 바이어 텐건데 이제 아시다시피 왓츠앱이 그때 5억 명, 이게 이제 미국, 유럽, 남미고 텐센트가 6억, 그다음에 이제 월생 이용자가 3.5억이었죠. 중국, 동남아, 네이버는 이제 일본이었죠. 라인은. 네.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는 한국.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게 그때 인터넷 포털 기업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뜬 게 이제 환상적인 투자 승리 다음과 네이버인데 다음은 이제 그 당시에 바로 단기적으로 떴고 네이버는 그 뒤에 올랐는데 이제 다음이 이제 지금 카카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쵸. 다음이 95년 2월에 설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메일로 해서 그때 이메일이 있었죠. 그다음에 네. 이제 98년도에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카페 다음 카페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카페. 그럼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났죠. PC 동원회부터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그래서 네. 항상 주가 흐름이 99년도 11월 10일에 상장해서 7,000원 하던 게 네. 무려 2월 18일 날 29만 8천 3개월 동안에 42억이 올랐어요. 와, 정말 환상적이네요. 그러니까 이때 돈 벌어 가지고 증권계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어, 왜냐면은 이게 큰 돈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투자해도 4억 아니에요. 어머. 그러면 이제 계속 오르니까 추가 2천만 원 투자해도 거의 10억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10억이 굉장히 컸거든요. 2천 원. 그럼요. 지금도 크고요. 제가 아는 후배도 이때 돈 벌어가지고 네. 지방으로 갔어요. 시골로 가서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정말요? 은퇴를 합니다. 이제 내려갔는데 와, 너무 부럽네요. 그때 이제 그 미래에셋이 이제 종잣돈을 여기서 벌었어요. 24억 투자해서. 미래에셋 캐피탈 해가지고 그때 막 처음에 초창기 힘들었거든요. 네. 미래에셋이. 근데 미래에셋도 보면 이제 지금 박현준 펀드가 뭐 유명해서 됐지만 초기에는 이제 뮤추얼 펀드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도와준 데가 삼성증권이에요. 그러니까 뮤추얼 펀드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일반 투신사 펀드 계약형이라고 네. 언제든지 환매하는 건데 뮤추얼 펀드는 상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장에서 거래되니까 거래가 별로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시장 가치, 그러니까 원래 그 자기의 기업 가치가 반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파는 데가 없었는데 네. 그 삼성증권이 도와준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삼성증권이 도와줘가지고 이제 미래에셋이 그게 이제 발판이 된 거죠.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미래에셋이 그 다음에 투자를 해서 와. 이제 24억 투자로 1,000억을 수익으로 벌은 거죠. 근데 이때 네. 돈들 다 많이 벌었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뭐로 벌었냐면은 네. 이 다음도 이제 공모주 청해서 벌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공모주 막 열풍이 부른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요. 근데 저는 이제 억울한 게 그때 대우 사태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주식을 볼 시간도 없이 막 밀려오는 사람들 뭐 군중들 막 수습하느라고. 뭐 폭파시켰다 그러니까 그 대응을 하다가 놓쳤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막 이 코스닥이 막 방방 뜰 때요. 그래가지고 그때 공모주를 해서 돈 모선하는 데 아는데 제가 아는 그래요? 후배 매니저는 네. 그 부인하고 같이 밤새도록 이제 남의 이름 빌려가지고 70장을 줬대요. 공모주 청약을. 정말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도 한 그때 10억 이상인가 20억 벌어가지고 투자자문서 차려주고 운용사 대표예요. 어머. 그 300억짜리. 인생 역전이네요. 그렇죠. 와. 그거는- 아니 근데 주변 분들은 다 네. 뭐 이렇게 되게 돈을 많이 버셨잖아요. 저도 많이 벌었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게 그 사람이라는 게 네.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운인 거예요. 맞아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어디 강방촌에도 마찬가지 대신증권 우선주 쳐다도 안 볼 때 가지고 그 사람이 돈을 벌어서 운영사 대표인데 이게 네. 이제 증권을 하다 보면은 그런 기회가 평생 한 두세 번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잡으셔야 기회를 됩니다. 잡으세요. 그러니까요. 자, 지금 그래가지고 카카오가 이제 3개월간 네. 42분 상승을 한 게 나오죠. 와.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는 이제 2006년 1월에 포탈 1위로 부상을 했는데 네. 이제 99년 6월에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식인이 인기가 있었죠. 지식인 2002년 시작. 그다음에 2003년에는 이제 검색 시장 1위에 등극을 했고 2005년 중반부터 다음 주가를 앞지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2014년 3월 7일 날 88만 원에서 12년 동안 88배가 올랐는데 와. 유무상 증자시 할 때는 훨씬 높아져.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은 이제 뭐 30만 원 좀 넘었지만 네. 이제 증자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어쨌든 간에 다음하고 네이버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죠. 네이버는 네. 이제 그 2013년가에서 88 올랐고 지금 이제 35만 원대니까 네. 그렇죠.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다음하고 네이버가 주가가 이렇게 서로 역전되고 하거든요. 차트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카카오도 비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비슷해지겠다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네. 볼 때는 아마 같이 가더라도 네. 일단 어느 정도 계류율은 점점 좁아질 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카카오가 다음은 뭐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네. 같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뭐 이렇게 동반해서 빠지는 경우가 없을 거다 얘기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 자원 개발주가 또 이제 금강 찾기. 아. 이제 우리나라 없으니까 이제 해외 사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요동치는 중소형 자원 개발주 해가지고 이제 201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20년 이상 자원 개발을 한 추진해온 SK 이노베이션, 대우 인터내셔널이 자원 개발에서 처음으로 수익이 난 거예요. 수익으로. 계속 20년 적자했다가 네. 처음으로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대형주는 근데 별로 흐름이 미미한데 이제 중소형주들이 난리가 났어요. 중소형주가.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HNT라고 이제 이 회사는 2007년 4월에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의 이제 태양 전지 원료 네. 이제 규소 강산에 대한 어떤 독점 개발권을 확보했던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5천 원의 주가가 이제 2007년 폭등했네요. 10월에 8만 700원이니까 꽤 올랐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사기로 또 뭐냐면 또 사기예요? 양해각서가 취소 공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6천 어머. 원대로 추락을 했어요. 오. 근데 임원들하고 대주주는 팔았어. 아휴, 그래서 440을 했어요. 항상 이런 네,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주 302명이 이제 164원 손해배상 제기를 했는데 네. 이제 2012년에 상장 폐지가 됐죠. 이름 어. 바꾸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거 이제 공시하는 것도 개발 이런 것도 그 당시에는 이제 모르니까 확인해 우즈베키스탄 누가 가봤어요. 모른단 그렇죠, 말이에요. 모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 주식도 보는데 해외 주식 사시는 분들 그다음 해외 펀드 하시는 분들 뭐 해외 금강 이런 거는 못 믿는다 이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돼. 그다음에 이제 그때 어떤 종목들이 올랐냐 이렇게 네. 보시면 이제 GNF는 무려 이제 9개월 동안에 30배가 올랐고요. HNT는 19.9배, 네. 그다음에 KCO 에너지는 12.5배, AMI가 9.7배, 세고는 8.6배, 한국기술산업 6.9배. 지금까지 있는 종목들이 몇 개인지 모르겠네. 이 중에서 있는지. 그래서 어떤 자원개발주들이 이게 단기간 내에 이렇게 오른 거예요. 뭐 한 달에 6.1배니까 뭐 대단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제 이쪽으로 이제 쏠린 거죠. 이게 이제 2007년도에 하반기 쪽에 초반기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다음에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이제
CNK 다이아몬드 보도 사건인데 이제 진실 게임이냐 뭐 이거는 뭐냐면은 네. 이제 외무부 출신의 외교부에 이제 고문에 있던 사람이 네. 이제 그 외교부에 부탁을 한 거예요 직원들한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외교부에서 언론 발표를 해달라. 왜? 에? 외교부에서 발표를 한 거니까 사람들이 의아사항이 뭐냐면 이제 그 외교 2010년 12월에 외교부에 발표한 게 뭐냐면은 네. 코스닥 기업인 CNK가 다이아몬드 강산 카메룬에 네. 강산 개발권 획득했다는 보도자 언론에 배포를 했어요. 이게 근데 이제 그걸 왜 외교부가 해요? 그러니까 4억 2천만. 그래가지고 어머,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보니까 이게 CNK 측이 강산 가치가 무려 수십조 원에 달하고 네. 부가가치가 수백조 원 이상일 것이라 예상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2,940원짜리가 이제 2011년에 1년 네. 만에 18,000원대로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회사가 자사주를 매도를 했어요. 가짜인 걸 알고서 이제 주가 급락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국무총리 출장 출신 네. 높은 사람이죠. 이 네. 사람이 이제 조 씨라는 사람이 CNK 고문을 있었는데 그 외교통상부의 에너지 자원 대사 김 씨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산자부 박영준 차관이라 이제 오동께 검찰에 출두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감사원 발표는 다이아몬드가 없다가 단정할 수는 없다. 규모는 과장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 진실일 수도 아니었다. 결국에는 이제 다이아몬드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공무원들은 다 빠져나가고. 어머. 그 이제 그럼 CNK 이분들끼리 사실상 짜고 이렇게 그쵸, 한 그럴 거네요. 수도 있죠. 아니 이런 거를 왜 외교부에서 발표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달 동안에 6점에 상승했다가 여기 이제 차트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주가가 이제 바로 급락을 했죠. 네. 와, 무섭네요, 진짜. 그러니까 언론 보도도 다 네. 믿으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그쵸. 들어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하고 풍력 에너지 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대체 에너지가 부각이 된 건데 네. 지금 이제 유가가 요새는 뭐 50불 뭐 이렇게 되지만 그 그쵸. 당시에 이제 100달러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가 너무 비싸니까 뭐 산업에도 지장을 주니까 이제 대체원이 해가지고 그래서 태양 태양광, 끄쳐 나온 거예요. 이런 게 나온 거군요. 그래서 이제 태양 에너지는 이제 태양 연료하고 태양빛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IT가 받던 한국은 이제 태양빛을 이용한 발전이 주축이 됐거든요. 태양광인지 태양빛이에요. 네. 그 태양광 주도가 OCI거든요. 오시아이 지금도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동양 제철화학이 원래 동양화학이 동양제철화학인데 네. 동양화학이 옛날에 굉장히 인기 있는 주기에서 접어주. 이거 이제 제철화학인데 동양 제철화학이 하는데 이제 OCI로 이제 태양광하면서 주가가 이제 많이 무너졌는데 어쨌든간에 2006년 7월에 34,100원짜리 주식이 41만 원까지 갔어요. 2008년 4월에 가지고 이제 자회사 OCI 머티리얼스도 SK 머티리얼스인데 네. 이것도 12,800원에서 약 한 10배가 올랐는데 이제 이 기업들은 회사 내용이 좋은 회사예요. EPS 증가율이 시장 평균 증가를 상회하는데 네. 이거를 올린 주대 세력이 누구였느냐? OCI. 네. 미래에셋이 올린 거예요. 미래에셋이요? 네. 그래서 미래에셋이 올려가지고 올릴 땐 좋았는데 네. 이게 폭락하면서 펀드가 개판이 됐죠. 미래에셋이. 그러니까 근데 미래에셋 많이 등장하네요. 미래에셋이 이게 계속 우리 역사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네, 미래에셋. 그래가지고 이제 차트를 보시면 OCI가 이제 1년 9개월간 12배 상승했거든요. 네. 그래도 빠지죠. 오, 그다음 그러네요. 나중에 또 올려요. 그렇죠? 그러네요. 60원 올렸다가 결국 이제 반텀 15만 원까지 내려오죠. 와. 이게 전부 이제 저기예요. 미래에셋. 미래에셋 안 되겠네요. 그래서 미래에셋 해가지고 이제 펀드가 뭐 올라갈 땐 좋죠. 근데 빠지게 좋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어떤 그때 올리는 세력은 미래에셋이었다. 네. 이렇게 아시면 되고.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이거 말할 게 많은데 뭐 계속 시간은 내일 이어서 많으니까 하면 되죠. 이어서 네.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증권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제 머릿속에는 미래에셋만 남네요. 내일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주식그란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 계속해서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5일장도 잘 대응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10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넌 내일 만나요.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